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경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전입니다. 네가 웃을 때냐? 웃어야죠. 그 대신 앞으로 차근차근 잘 대응하겠습니다. 이경입니다. 자, 이거 밑에 있는 자료 좀 보시고요. 봤어요. 네. 뭐가 길죠. 자, 근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보복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이게 이제 기사가 떴고 모든 언론들이 일제히 이 보도를 했어요. 민주당 부대변인 보복 운전, 벌금형, 도덕 불감증. 그러면서 지금 뭐 이경 부대변인 차량이 옆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 뭐 이러면서 맥락은 이런 거예요. 끼어들기를 했는데 뒷차에서 빵빵거렸는데 앞차가 이경 부대변인 차가 급정거를 2번 하면서 보복 운전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사건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속도가 50km. 속도가 50km 이건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경 부대변인 편들려고 하는 이 방송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미심쩍은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가장 궁금했던 거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름 알려진 유명인, 방송인, 정치인이 뒤에서 빵빵거렸다고 보복 운전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했다 그러면 이경은 진짜 나쁜 사람이고. 그때가 선대위 대변인일 때였습니다. 그 상황일 때 그 보복 운전을 할 수 있을까? 보통 이제 이런 보복 운전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에는 현피 뜨는 경우가 많잖아요. 차 내려가지고 서로 뜨는데 여성이 뭐 유명인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럴 수 있었을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가서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2021년도 1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재판 판결문을 보면은 제가 운전했다고 자백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경찰로부터 제가 TV조선 방송을 마치고 집에 가는 오후에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었고, 평소에 니로 차를 누가 운전하느냐? 평소에 제가 운전한다. 이 차량은 보험이 저한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운전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찰과 재판부에서는 제가 중간에 계속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처음 경찰이 전화했을 때 자백했다라고 이번에도 판결문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도 재판에서 이것은 이경이 했다라고 얘기했던 게 두 번째가 뭐냐면 대리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절대로 그렇게 브레이크를 2회 이상 밟는 그런 보복운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경이 한 거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재판 과정에서도요, 대리운전을 시켜서 우리 이제 저희 집 변호사가 대리운전으로 인해서 왜 그 과속 딱지를 끊거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성 이기 때문에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리운전자 기사로부터. 그리고 그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 그런 기사를 저희가 다 제출을 했는데 대리운전을 보업으로 한 사람이 그런 운전을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경이 이제 유죄다라는 거였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이경이 유죄다라고 재판에서 얘기한 건 그 속도가 50입니다. 거기 뭐 언론 보도에는 50, 60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상대 측 고소자가 얘기하길 40에서 50, 60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50, 60이라 나왔는데 그 노들길 자체가 속도가 50입니다. 근데 그날 제가 딱지가 날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50을 지켰다라는 얘기인데 재판 판결은 제가 그러니까 앞에는 안 왔습니다. 성추행을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기자 생활을 할 때요. 그래서 뒷좌석에 항상 앉고 안전벨트를 착용합니다. 근데 50으로 달렸다가 그것도 완전히 정차한 게 아니고 브레이크를 이렇게 2차례 밟았다고 했는데 그거를 네가 아무리 잠들었어도 모를 리가 없다. 그래서 이경이 네가 운전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절대로 운전하지 않았고요.
만약에 제가 운전했으면 경찰이 처음 저한테 전화했을 때 2년 전에요. 전화했을 때 나는 그렇게 운전한 사실이 없다. 그런 기억도 아예 없다. 기억이 없느냐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그때 경찰한테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 만약에 제가 내심 캥기는 거라도 있으면요. 지금 당장 경찰서 가겠다라는 얘기를 그때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했던 발언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제 조사서라고 하나요? 진술서에도 다 담아져 있고 검찰에서 진술 받았을 때도 다 담아져 있고 재판 과정에서도 이걸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진짜 했으면 경찰한테 전화 받은 당시 바로 가겠다 얘기를 못 합니다. 근데 경찰은 저한테 지금은 오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지 못했는데요. 말씀 쭉 드려도 되나요? 네. 예.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지 못했는데 제가 경찰한테 전화 왔을 때 경찰이 지금 오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와라. 일정을 잡을 것이다. 그때 제가 선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 방송이 하루에 3개에서 8개, 9개까지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럼 경찰하고 어렵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근데 2번 일정을 잡은 것을 경찰 측에서 2번 다 취소를 하고 미뤘습니다. 이유는 코로나가 발생했다. 여기가 우리가 지금 영등포 경찰서입니다. 영등포 경찰서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안 된다 미뤄졌고요. 한 번은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하면서 또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처음부터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얘기를 했고 가겠다는 일정을 잡았는데도 그쪽에서 계속 미루고 하다 보니까 첫 출석, 그러니까 첫 조사가 2달 정도 있다가 이루어졌습니다. 2달? 네, 2달 있다가요. 근데 그 2달 안에 제가 경찰하고 일정을 조율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제가 지금까지 20년 넘게 운전하면서 이런 고발건이 저는 처음이다.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 그럼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제발 좀 알려달라.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경찰은 똑같이 와서 진술하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수사가 그러니까 신고가 접수됐으니 이거는 우리는 이제 불러서 조사하면 되는 거고 와서 조사하면 된다. 진술하면 된다. 잠깐만요.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심 결과가 나와서 엄청난 사건처럼 보이지만 네. 일상에서는 그렇게 경찰이나 네. 당사자도 중요한 사건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2달 정도 미뤄졌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를테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경 본인 스스로가 보복운전을 안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내가 가서 안 했다고 해명하면 끝나겠지 정도의 네. 심리였을 가능성이 되게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당일날 간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2달 후에 조사를 받게 됐는데 뭐 그때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할 생각을 못 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20년간 운전을 하면서 보통 여성 운전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할 겁니다. 블랙박스의 메모리 칩이라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메모리 칩을 꺼내서 본 사건을 한 번도 제가 그런 사고를 내본 적도 없고 그런 메모리 칩까지 꺼내서 사고를 당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그리고 또 메모리 카드에 기간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 블랙박스 기간이 짧다는 것도 몰랐고요. 그래서 처음 출석했을 때 근데 더 억울한 거 그 안에 저는 경찰한테 아주 수차례 저한테 전화했던 뭐뭐뭐 경감이었습니다. 수차례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물었고 그냥 와서 진술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갔더니 메모리 카드를 빼는 방법을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장 가서 메모리 카드를 빼서 확인을 해보니 최근 것으로 영상이 다 있었고요. 그 영상이 이미 몇 달이 지나서 삭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을 부른 기록. 이게요. 지금이라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선대위 대변인 당시에는 그때 저희가 2년 전입니다. 4인씩밖에 그러니까 4인 이상은 안 됐었잖아요. 자리가요. 그러면은 점심도 2-3건의 자리가 있고 저녁도 2-3건의 자리가 보통은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건의 자리가 어떻게 되냐면 4인씩 룸을 잡은 것이 룸이 한 개 있을 때도 있지만 보통 2-3개 정도 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제가 다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제가 방송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이경 대변인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그런 자리를 한마디로 이경파리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자리가 좀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괜히 갔다 싶은 생각도 들고 저도 그때는 처음이었으니까요. 대선 대변인 저도 처음이었으니까. 그러면 보통 자리가 끝나면은 제가 그때 잠을 2-3시간 이상 잔 게 거의 한 8개월 동안 2-3시간 정도 하루에 잔 게 다였습니다. 그러면 보통 여성 대변인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누군지 모르는 방이 뭐 2-3개 건이 있으니까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리를 불러줍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술을 일절 안 하는 거 저를 아시는 분들을 다 아실 겁니다. 몇 년간 수년간 저를 보신 분들은 우리 푸나님이나 우리 선배님도 아실 텐데 저는 술을 한 잔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잠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리를 불러준다면 옆에서 어디 살아요? 보통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어느 역 근처 삽니다. 그러면 그렇게 불러주죠. 근데 그 당시에 2달 동안 미뤄질 때 대수롭지 않다는 생각도 있었고 제 나름대로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막 설레발치면서 파악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변인이었습니다. 근데 저의 개인적인 일이 너무 퍼지면은 악영향을 미칠까 해서 제가 막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생각한다면 20년 동안 그런 운전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조심스러워하는 선대위 대변인일 때 굳이 그런 운전을 더욱더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들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거기 시간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차가 잘 막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거기 그때 네. 10시였거든요. 그 상황에서 예를 들면 앞차가 급정거하면 뒷차 급정거 할 수밖에 없잖아요. 2번이라고 그랬잖아요. 급정거 한 게. 그러니까 지금 네. 판결문에는 2번 급정거했다고 나오거든요. 네네. 요걸 이제 보복운전으로 뒷차가 신고를 해가지고 벌금 500만 원 받게 된 상황인 네, 거예요. 네. 그것도 속도 판결문 보고 놀랬던 게 이제 과정에서도 속도 50을 밟다가 급브레이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차에 타고 있는 제가 그걸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이해할 수 없다. 나도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좀 죄송한 말이지만 평상시 때 보는 모습은 굉장히 차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차만 타면 포악한 사람이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 아니 근데 제가 20년 동안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랬을 것 같긴 하고 평상시 성정으로 보면. 근데 네. 이런 측면도 있는 거죠. 그리고요. 밤에 10시라고 했는데요.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군지 알고 무슨 보복운전을 합니까? 아니 그 브레이크 밟는 보복운전은 좀 제가 보기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내 네. 차가 다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타고 있던 사람들도 다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경찰한테 물어봤습니다. 또 그런 상황인데 네. 그걸 보복운전으로 해가지고 대응을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 1심에서는 500만 원 벌금이 나온 거잖아요. 네. 와 무지하게 검사가 안타깝네. 때렸던 500만 원 똑같이 한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걸 굳이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마치 민주당 사람들 되게 부도덕한 것처럼 선동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BC에 KBS에 종편에 이경 대변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새날에 이경 출연 못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딱 근본적인 질문이 이경이 보복운전할 캐릭터는 아닌데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니 그 평소 때 만약에 그런 운전을 했다면 저 모르는데 20년 제가 일찍 결혼을 했으니까 20대 운전면허증 일찍 땄습니다. 그러니까 면허증 딸 수 있을 때 바로 땄거든요. 그럼 20년 넘게 운전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고요. 자 그러면은 담당 경찰관과 대화를 한번 볼게요. 저거 보면은 본인이 직접 읽어봐요. 내가 저 대역 수사관 해줄 테니까. 아 이거요? 네. 제 거를 해요? 본인이 하면 제대로지 네. 뭐. 저기 그 모든 일정을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받는 것이 아니 그거 말고. 밑에요? 그렇게 그 이거 뒤에 담당 저 수사관 건데? 담당 경찰관과 대화 있잖아요. 그 푸른 담당 속기사무소 이거. 2페이지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담당 수사관이 했던 빨간 줄 그거 읽을까요? 앞부터 처음부터 읽어봐요.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아까 모든 일정을 그거 읽으시면 푸나님이 네. 모든 일정을 카톡이나 텔레그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일 전화 내역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한 번도 없어요, 형사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본인이 이제 대리운전
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저희 생각으로는 어쨌든 지금 운전 스타일은 여자가 운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냥 이경 씨가 그냥 이분이 운전을 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본인이 운전 안 한 건 사실이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맥락은 그런 거죠. 여성이 운전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경찰도 인정했다 이러는 거죠. 네. 근데 내가 안 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해서 유죄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거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블랙박스가 없을 수 있냐. 답답하다. 그건 아까 두 2개월? 달이죠. 2개월? 네, 2달. 난 저것도 처음 알았네요. 블랙박스가 저장되는 기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네. 더 작은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2개월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에 뭐 2주, 보름 이런 경우가 많아서. 용량이 차면 자동 삭제되고 다시 그렇지. 예, 저기 녹음되고 이렇구나. 그럼 저기 이거 뭐야? 대리운전 기사는 못 찾는 거예요? 저 그때 열심히 한번 찾아봤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거는 이제 며칠 몇 달이 한 달 이상 지났을 때잖아요. 왜냐하면은 경찰이 계속 미루니까 행정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그냥 처리하려고 하는구나. 그냥 그런 생각도 있었고 찾아보려고 했었죠. 근데 다들 그때 했던 얘기가 대선 기간이잖아요. 지금 같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루에도 점심 약속이 몇 개, 저녁 약속이 몇 개 있을 때예요. 몇 건이 있습니다. 메뚜기처럼 딱딱딱 찍고 가는 거죠. 보통 다들 이렇게 차려놓고 와달라고 얼굴 비추고 가라라는 곳이니까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대선 때는 그랬습니다. 저도 그때 처음 경험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다 확인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그때 연락되거나 했던 사람들 다 확인해봤는데 다들 했던 얘기가 오늘 점심을 누구랑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며칠 전, 몇 주 전, 몇 달 전 것을 기억하냐라는 얘기가 다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리는 다른 사람이 불러줬다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굳이 그리고 저는 반백수입니다. 대선 대변인일 때 돈을 안 받습니다. 수입이 거의 없지 뭐. 없습니다. 수입이 제로예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따로 살림하고 대전에 살림을 하는데 굳이 술도 안 먹은 상태에서 제 돈을 내면서 대리를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대부분 불러주면은 그냥 묻어간다? 약간 그런 거고. 더 문제는 이겁니다. 영등포 거기가 여의도입니다. 저희 집까지 저녁 10시에 거기가 사고 장소라고 하는데요. 저희 집까지 15분이면 갑니다. 그런데 제 동선이 여의도에서 저희는 그때 9시면 다 끝났잖아요. 여의도에서 제가 45분, 50분까지 여의도에 있었던 걸로 GPS 동선이 나옵니다. 경찰에서 GPS 동선을 저한테 제출하라고 했고요. 그러면 제가 굳이 거기서 거의 50분가량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거기서 왜 기다리면서 제가 또 SNS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때 42분 정도에 9시 42분 정도에 그 GPS 상은 여의도였는데 SNS 글을 올렸더라고요. 굳이 그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린 게 아니면 거기에서 그걸 올릴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노들길에서 보복 운전이 아니라 앞차 전고로 내가 브레이크 2번 정도 밟을 수 있는데 골 때리는 게 브레이크 밟은 것을 끼어들기 하는 것을 못마땅히 한 뒷차가 빵빵거렸다 그래서 앞차가 브레이크를 2번 밟았다. 이걸 500만 원 나오는 경우는 그럼 내려서 뭐 네. 아니요. 뒷차의 얼굴을 봤으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선은 저는 이게 기억이 아예 없으니까요. 그 신고자가 재판장에 나와서 했던 얘기만 토대로 얘기를 한다면 서로 내린 적이 없다. 그리고 운전자를 전혀 특정할 수 없었다.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리고 혼자 탔는지 여럿이 탔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이제 앞에서 2번 밟았고 그걸로 신고를 한 거고 본인들이 다친 사람은 없다. 였습니다. 아니, 이게 엄청나게 이해가 무슨 안 되네. 부도덕한 사건으로 몰아가는데 그러니까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뒷차가 앞차를 신고한 거는 차량 넘버만 신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차 번호만 신고했을 거고 그리고 뒷차의 블랙박스에서 뭐 네.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뒷차의 블랙박스 영상 네. 그게 부딪히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게 부딪힌 뺑소니도 아닌데 500만 원 선고가 나왔다.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경 대변인 입장에서는 부작위 증명이에요. 내가 안 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을 때는 블랙박스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관 못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 문제는 하나만 더 궁금한 거. 본인이 사는 그 집
그러니까 대리 기사가 차를 파킹해 주기 전까지 CCTV는 없었습니까? 그 이제 2달 정도 기간 동안에 저는 이제 제 차를 블랙박스 칩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 기간도 몰랐으니까. 근데 제가 집에 주차를 하는데 주차장에 제가 서울 영등포에 자취하는 곳의 건물의 주차장에 CCTV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주인한테 이거를 문의했습니다. 그래서 문의했고 근데 집주인은 이 기간이 짧아가지고 이미 지나갔다. 일주일인가 그랬거든요. 아, CCTV도 네.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1차 이제 2차 조사 때요. 이렇게 문의했다라는 것을 핸드폰 영상 전화 걸고 받았던 거 그리고 집주인 전화번호도 경찰한테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문의했으니 경찰이 한번 확인을 해봐라 라고 했는데 그거가 제 진술서나 제 증거 자료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경찰 보고서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경이 집주인한테 확인도 하지 않고 거짓말했다라는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조사관이 그렇게 저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다시 확인해서 이걸 녹취록을 땄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한 얘기가 오래전 지난 일인데 이경이 본인한테 CCTV를 확인한 거는 본인은 기억을 한다. 알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답변한 것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경 외에 어느 누구도 이 CCTV에 관련돼서는 문의한 사람이 없었다입니다. 앞뒤 상황을 봤을 때 경찰은 집주인한테 확인조차도 하지 않고 제가 확인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거짓말 보고서를 올린 거가 됩니다. 검찰 수사 때 제가 이 얘기를 다 했습니다. 조사관도 어머 왜 이렇게 했지? 여성 조사관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했지? 그러면서 경찰 보고서 기록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안 했다는 거고. 경찰은 이미 제가 이재명 대표의 대변인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에서는 몰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변호인한테 저분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변호인이 경찰한테 아니 이미 알고 있었다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질문을 하니까 나중에서야 알았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몰랐다고 했다가 다시 재질문을 하니까 나중에서야 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보면은 어떤 미친 사람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도 그런 상황에 보복운전에서 문제를 만든다는 건 저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고요. 아까 그 경찰관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성 운전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경이 운전을 했다는 걸 입증하는 건 경찰이나 검찰의 책임이잖아요. 제가요. 1차 조사 이후에 저한테 통신사 GPS 기록을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경찰한테 이제 1차 조사를 이제 받아서 얼굴을 서로 안 사이니까 나는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선 후보의 대변인으로 있지만 이런 경우가 또 얘기했으면 이런 경우가 처음이니 그러면 내가 GPS 동선을 가지고 오면은 나는 몰라도 경찰이 수사 과정이니까 그러면 그 GPS 동선에 있는 CCTV가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수사를 해서 내가 그러면 대리기사한테 차를 탄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느냐라고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그럼 경찰은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봐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우선은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동선을 CCTV를 확인 안 한 걸 제가 나중에 알았잖아요. 왜 저는 수사해 줄 줄 알았는데 이걸 왜 안 했습니까? 라고 문의하니까 우리 그런 거 수사 안 합니다. 경찰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골 때리는 게 뒷차는 앞차가 보복운전한다고 느끼는 고의성을 본인은 느꼈을 거고 네. 근데 앞차는 어떤 상황이 있어서 보복운전이 아닌 돌발 상황일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진짜로 보복운전을 하는데 그 브레이크를 2번씩이나 밟는 거. 근데 이제 재판부는 이게 대리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겠냐인데 나는 반대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기용 같은 나름 알려진 정치인 방송인이 그것도 밤중에 보복운전을 한다고? 나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요. 본인은 보복운전이라는 거 깊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방어할 준비는 사실상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전화 받을 당시에 지금 당장 가겠다고 얘기를 했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근데 지금 보니까 판결문이 나오기도 전에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재판이 끝나고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 판결문을 받도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확인한 결과 저희는 아직 판결문을 저희 변호사, 제 담당 변호사 판결문을 못 받았습니다.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TV조선에서 단독이 처음 나왔을 때가 어제 오전입니다. 판결문을 근거로 이미 보도를 했고요. 그 판결문은 저는 변호사를 통해서 못 받았는데 국회에 출입하는 웬만한 기자분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른 곳을 통해서 그 판결문을 이미지 파일로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리 기사를 찾는 게 쉬울 것 같지만요. 설사 그 대리 기사가 저 죄를 이기영 대신에 자기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누가 여기서 나서 찾는다고 한들 안 했다고 하지.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판단은 여러분들 몫에 맡길 텐데 오늘도 어떤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예전에 민주당 그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선거에 불리하니까 너 빠져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 있잖아요. 일단 이야기는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언론의 보도를 100% 믿었습니까? 나쁜 의도냐 좋은 의도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자, 그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자,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이렇게 안 좋게 꼬이려면은 서너 가지가 다 같이 엮이는 경우도 꽤 있다. 다만 평상시 때 이기영의 스타일을 봤을 때 보복 운전할 사람은 아니라는 증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복잡한 수사가 아닌데요. 2년 전에 일어난 일이 재판이 늘어지고 늘어져서 지금 판결이 나오는 것도 저는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판결문도 저는 없지만 TV조선에서 먼저 그 확보를 하고 보도를 한 것도 네, 이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기영 대변인 이야기 직접 들어봤고요. 유현숙님 감사하고요. 눌라님 언론개혁 못한 게 한스럽다. 이경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셨고요. 심쟁이님 민주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 지국전왕님 이경 대변인님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하세요. 새날 화이팅하세요 하셨고요. 소화원미경님 이경 괜찮아요. 힘내세요 하셨고요. 이혜영님 이경님 힘내세요. 항상 믿어요. 화이팅 하셨고요. 이주님 지가 개라서 그래요. 아까 그 사진에 크크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경 대변인 오늘 특별하게 마지막 인사할 기회 드릴게요. 네, 우선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대응할 생각입니다. 화이팅 할 거고요. 지금 그냥 가만히 조용히 넘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막 싸우지 않아도 차근차근 하나하나 대응할 거고 당에도 소명을 오늘 하고 왔습니다. 잘하고 왔고요.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된다면 최악의 상황이라면 저는 정말 결백하고 모든 자료를 다 제출했기 때문에 저는 당사 앞에서 단식 투쟁이라도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두 분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